모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추석 비상응급 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근본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저희 정치쇼 출연하신 게 4월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 10월까지도 해결 안 될 거다. 혹시 그런 어떤 예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은 예상외로 이게 좀 길어진 겁니까? 공백이. 과거의 이런 전례들을 볼 때 저희들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을 하고 그렇게 그래요?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만약에 장기화 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 체계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계획도 있었고 뭐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추석을 연휴를 앞두고 의료 현장이 극도로 불안하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 벌초도 가지 말라, 다치면 진료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의료 상황을 볼 때 그 실제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또 그거를 아프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실 수도 있는 게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그 두 가지를 같이 정부가 그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안내해드리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좀 간단히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 체계가 이렇게 보면은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층의 상급 종합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47개인데 주로 거기에서 이제 전공의 인력이 이탈이 돼 있는 상황이라 그렇겠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왔고요.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표 하나 말씀드리자면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필수 중에 필수가 사실은 응급실입니다. 아프면은 당장 크게 아프면 급한 게 응급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응급실 뺑뺑이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제가 작년도 기사를 응급실 뺑뺑이로 키워드를 넣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의사 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 의료 공백 막겠나. 응급실 뺑뺑이 최근 5년간 3만 7천 건 전문의 없어서가 최다 사유. 그리고 사설에는 의대 정원 파격 확대 꼭 관철해서 국민 불편 해소하라. 자, 이 지금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그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생을 한 거냐.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고 그건 의사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의사 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그 과제 중에 필수 의료 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이게 핵심 과제입니다. 의료개혁. 그래서 이제 응급실 뺑뺑이 없애려고 의사 수 늘려야 되니까 이제 의대 증원을 시작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수석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장 이제 전공의들하고 돌아오게 해야 이제 잘 돌아갈 텐데 이게 좀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출발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2025학년도 내년 의대 증원 이거부터 이제 백지화하자 이거잖아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25학년도 증원 백지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 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예. 52만 명이 보게 돼 있고요. 예.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 수시 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를 한 곳에 넣는 게 아니라 6개까지 넣을 수 있고 정시도 3군데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거는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예.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예.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를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전제 조건 없이 예.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해볼 수는 있다. 그거는 단체가 들어와서 예. 의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도 얘기를 하고 예.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25학년도 그 문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의제로 삼는 거는 와서 예.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런 그 단계에 와 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저희는 그냥 현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예. 이거를 의제화하자 아니자 뭐 예. 이렇게 저희가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의사단체를 그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설명을 하고 명확히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그 현실을 또 알으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실 조금 미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의사단체에서 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관련자 문책하고 대통령 사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뭐 이 관련자의 수석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에 대한 거는. 그것도 저희는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의사단체가 내거는 전제 조건. 그렇죠. 예. 예. 그거를 해야 뭐 논의를 할 수 있다. 그거 먼저 해라. 예. 라는 것도 하나의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료개혁은 사실은 저희가 의대 증원 문제만 포커스를 봐서 그런데 예. 필수 의료 패키지부터 해서 1년 8개월 이상 준비를 해온 사안입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예. 이렇게 좀 갈등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예.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관련자 문책하고 대통령을 사과하고 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가 아예 없구나라고 이렇게 시장에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예.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예. 결국은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런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수석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이게 국민의 지지가 높고 그리고 의대생 증원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국민들이 좀 피로하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공 이탈이 저렇게 오래되고 병원이 잘 안 돌아가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왜 이거 해결하지 못하지? 이런 여론들도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해결책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답을 드리자면 예. 그렇다고 여기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예.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예. 국민들이 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 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예. 가고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빼고 네.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예. 보호장치를 마련해주고 이 무너진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를 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 종합병원 예. 거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구조 전환 작업의 속도를 내면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이나 희귀 질환에 집중을 하면서 또 보상이 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또 전공의에 의존했던 이런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예. 오히려 전공의들도 바뀌는 현장을 봐야 돌아올 마음이 생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같은 거는 예. 매달 저희들이 그 조정하는 기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예. 많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신다면 예. 현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변화하는 거를 전공의들이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이 방향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일종의 기대신 거잖아요.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좀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 전공의들의 마음이 예. 증원한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전공의들이 예전의 그런 근무 환경,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나는 돌아가기는 어렵다. 난 돌아가지 않으련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다시 와서 일을 하게 될 현장을 예. 정말 수련의에 맞게 또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나 아니면 예. 현실적으로 잘 바꿔준다면 예. 오히려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예. 이참에 사실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다 바꾸고 싶어하니 그걸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건보 재정에서만 계속 충당을 했던 것도 예. 내년에 2조 원 가까운 돈을 예. 파격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전공이 국가 책임제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전공의들은 이제 명분이든 실리든 간에 이 2,000명 증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낸다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집착하지 않겠다. 결국 2,000명 고집하지 않는다.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다. 요건데 전제 조건이 근거를 갖춘 새 답안 요거거든요. 예. 이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예. 겁니다. 저희가 2,000명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한 거는 예. 현재의 의사 숫자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예.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예. 인구구조 변화라는 통계는 추계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고 예. 특히 고연령층으로 가면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의료 수요가 20대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 경험칙상으로. 예.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의료 이용 그 율을 보면 그게 이제 그대로 간다고 치고 예. 그러면 수요가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 수요가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것이냐. 예. 그러면 지금 있는 3,058명을 매년 늘려갔을 때 그 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의사 자체도 고령화되고 의사의 근무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점점 줍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지겠죠. 아하. 그런 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충을 해줄 것이냐를 저희가 계산을 한 게 예. 결국 2,000명씩 해서 5년을 늘리면 예. 2035년에 10,000명 정도의 예. 인력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000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죠. 예. 2,000명씩 25년부터 증원을 하면 의사 인력이라는 게 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전문의 기준으로는 10년이지만 그렇죠. 예. 현재는 현장을 가보시면 전임의 과정도 요즘에는 거치도록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또 군대를 갔다 와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요인들을 다 봤을 때 아주 필요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2,000명 증원이고요. 예. 지금 결정을 해놔야 이 인력이 나오는 거는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당장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예. 결코 그렇지 않고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논거들을 의사단체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라는 거는 예. 그 뒤에 그런 근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논의를 하려면 우리가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예. 답을 그냥 숫자만 제시할 게 아니고 예. 그 뒤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요. 여야 정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럼요. 예. 결국 그럼 수석님 보시기에 추석 전에 의가 일부 단체로도 들어오지 않아도 여야 정이라도 먼저 출범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뭐 의협은 아니더라도 의사단체 중에 한 군데 정도 몇 군데는 들어와야지 그래야 출범할 수 있지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당에서 총괄을 해서 예. 연락도 하고 저희도 이제 당하고 공조를 예, 그렇죠. 하면서 예. 연락을 드리고 있고 예. 뭐 저도 직접 뭐 통화를 몇 군데 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다는 아니지만 실제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예. 소위 뭐 언론 보니까 개문발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예. 어느 정도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그래도 의료계에 그래도 좀 대화하실 수 있는 숫자와 이런 분들이 됐다. 예. 그러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는 예. 거는 지금 당사자가 전공의하고 의대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 단체고 예. 의대생 단체고 예. 그다음에 의협입니까? 그거는 근데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지금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의료계가 워낙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수님, 봉직이, 개원이, 전공이, 의대생 많기 때문에 이걸 예. 합의를 해서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 예. 그래도 이렇게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부터라도 예.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주목을 하시고 기대를 하면 예.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석 비상응급 대응 이게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내건 대책들이 이제 군의관 투입, 네. 그다음에 추가 보상, 수가 올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는 언론의 지적들도 있어요. 예, 어떻게 예. 보세요? 군의관 말씀 주신 군의관 추가 보상은 저희 대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예. 저희 대책의 큰 틀은 뭐냐면 연휴가 되면 평상시에 열었던 의료기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쉬기 때문에 예. 우선은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을 최대한 많이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응급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입니다. 음흠.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 예.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당직 예. 병의원이라든지 응급실 중에 또 동네 응급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산을 한다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일례로 저희가 당직 병의원을 예. 이번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다행히 8,000개 가까운 돼 있는데 예. 금년 설에 3,600개소였습니다. 일평균. 예. 그래서 2배 넘는 당직 병의원들이 문을 열어주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